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툴 중에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판다스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장에서 배울 것들은요, 이제 판다스가 과연 무엇인가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쉼표로 분리된 그 대표적인 텍스트 자료인 이제 CSV 자료를 판다스를 이용해서 읽고 이제 분석을 하는 방법을 공부할 것입니다. 또한 CSV 파일을 테이블 형식의 자료로 이제 만든 다음에 이것을 이제 분석하고 정렬하는 그런 오퍼레이션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에서 손실된 부분, 그러니까 데이터에 좀 빠진 부분을 어떻게 보정할 것인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합해서 이제 머지 시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테이블을 이제 만들어 보는 방법. 그 다음에 판다스 데이터를 매트폴라 라이브러리로 시각화하는 그 연습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이용해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에 접근하고 연산할 수 있게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엑셀보다 우리가 이제 엑셀이 데이터가 많으면 좀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다스는 빠르기 때문에 이제 엑셀보다 빠른 일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엑셀의 매크로보다는 이제 판다스를 어떤 파이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제어를 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엑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엑셀은 이제 행과 열로 이루어진 표에 입력된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이제 탁월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장에서 넘파이를 그 매트리스 형태로 이제 앞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넘파이는 데이터의 속성을 표시하는 이제 행이나 열의 레이블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판다스 패키지를 사용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레이블이 없다는 거죠, 럼파이에는.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다스는 이제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시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워드 프로세서 중에 뭐 MS 워드, 아래 한글이 있듯이 우리가 이 엑셀을 큰 통칭으로 보면 스프레드시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판다스는 이제 엑셀 같은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보다 연산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판다스의 특징을 이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빠르고 효율적이며 이제 다양한 표현력을 갖춘 자료 구조가 되겠고요. 실생의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만들어진 파이썬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에 적합하고요. 2종, 그러니까 좀 다른 자료형의 열을 가진 테이블을 데이터로 만들어서 오퍼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핵심 구조를 보면 1차원 구조를 가진 하나의 열,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은 복수의 열을 가진 2차원 데이터고요. 판다스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결측 데이터, 중간에 데이터가 빠졌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데이터의 추가 삭제, 그 다음에 정렬 혹은 다양한 데이터의 오퍼레이션이 가능하다는 특징 및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판다스는 그럼 어떤 일을 할 수 있나 라고 퀘스천을 했는데요. 자, 파이썬의 리스트 혹은 딕셔너리, 넘파이 베어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할 수가 있고요. 판다스로 이제 CSV 파일, 그러니까 텍스트 파일이죠. 콤마로 분리된 텍스트 파일이나 엑셀 파일 등을 이제 오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할 수가 있다는 것은 이제 이 파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그 웹사이트의 URL을 통해서 웹사이트의 CSV 또는 JSON과 같은 원격 파일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웹상에서 판다스로 어떤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데이터 블로그 및 저장하기인데요.
파이썬 리스트, 파이썬 딕셔너리, 넘파이 배열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CSV 혹은 TSV 파일, 엑셀 파일 등을 열 수가 있고, URL을 통해 웹사이트에 여러 가지 자료를 열어서 어떤 그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데이터 보기 및 검사를 할 텐데요. 민으로 이제 모든 평균을 계산할 수 있고요. 컬럼으로 데이터 프레임의 열 사이의 상관관계를 계산할 수 있고, 카운트로 각 데이터 프레임 열에서 널이 아닌 값의 개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필터, 정렬 및 그룹화, 그룹핑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sort value라는 이런 함수로 데이터를 소팅,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조건을 사용해서 열을 필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을만 가지고 올 수 있고요. 그룹 바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기준에 따라 이제 몇 개의 그룹으로 데이터를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정제가 가능한데요. 데이터의 누락 값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값을 다른 값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CSV가 앞에 많이 나왔는데요. 자, CSV라는 말은 테이블 형식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동하는 데 사용되는 이제 구조화된 텍스트 파일 형식이고요. CSV는 이제 쉼표로 구분한 변수, 그러니까 콤마, 스프레이티드 베리어블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쉼표로 구분된 어떤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CSV 역사는 1972년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에 적합한 형식이고요. 데이터 과학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가운데 상당한 비율의 데이터들이 이제 CSV 형식으로 공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호환성을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TSV란 말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콤마 대신에 탭으로 탭 스프레이티드 베리어블, 그래서 탭으로 그 항목 데이터를 구분하는 그런 파일 형식이 되겠습니다. CSV 파일은 필드를 나타내는 열과 레코드를 나타내는 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데이터의 중간에 구분자, 콤마가 포함되어야 한다면 따옴표를 사용해서 필드를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길동홍이라는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이게 지금 같은 데이터인데 지금 컴마로 구별되어 있죠. 그래서 쉼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데이터를 따옴표로 이렇게 감싸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CSV 파일의 첫 번째 레코드에는 열 제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SV 파일의 크기를 만약에 모르겠고 잠재적으로 이제 크기가 큰 경우에는 한 번에 모든 레코드를 읽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버플러가 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스프레이트 잘라서 읽는 것도 어떤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장에서는 CSV로 이제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이제 기본으로 할 것이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판다스를 한번 하기 전에 CSV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제 살펴본 후에 그 다음에 판다스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판다스는 이제 모든 파일을 읽을 수 있다고 이렇게 나 있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CSV 콤마로 구별된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연습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예제를 보면 다음은 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제이슨 객체이다, 오브젝트이다. 그래서 키와 값, 쌍의 패턴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름, 나이, 성별, 주소, 특기, 과적관계, 회사 이것이 CSV 파일로 이렇게 컴마로 구별돼서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에서 제이슨이라는 것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파이썬에서 그 판다스
모듈로 이제 CSV를 파일을 리드하는 경우와 라이트하는 그런 함수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객체라고 부르는데요. 두 객체 모두 파일 핸들을 이제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핸들이라는 개념은 여기 요 오픈할 때 요 F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파일 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이제 디리미터와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이제 구분자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건데요. weather.csv 파일을 D 드라이브 밑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장해 놓고 실습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 드라이브 밑에 weather.csv가 저장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경로는 이제 D의 루트 밑에 데이터 밑에 weather.csv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해볼 건데요. 자, import csv F는 오픈, 그 다음에 우리가 weather.csv 요거에 지금 배포할 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F에 요 파일 핸들에 저장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CSV 리더, 자, 읽죠. 어디에서? F라는 핸들에서 읽어서 데이터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for row 그 행을 데이터가 끝날 때까지 루프를 돌리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row를 출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오픈을 했으면 클로즈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그 입력한 CSV가 그대로 나오면 이렇게 일시, 평균 교현, 최대 풍속, 평균 풍속 이렇게 그대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이 데이터는 어디서 갖고 왔냐면요. 동구박 밑에 데이터.spice. 그래서 여기서 이제 weather.csv 데이터를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배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공공 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울릉도에 기온과 풍속 데이터가 저장된 기상 데이터, 공공 데이터를 갖고 와서 지금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헤더를 일단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더 제거하는 방법은 next 함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자, import csv하고 오픈을 했죠. 그 다음 데이터를 읽은 다음에 요것도 똑같죠. 요것도 똑같은데 헤더는 next.data, next의 데이터. 그러니까 요 데이터에서 헤더를 제거해서 제거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row in data print row 하면 이제 헤더가 제거된 상태에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CSV에서 이제 원하는 데이터를 먼저 가져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상 자료 개방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다운받은 데이터 weather.csv를 이용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요. 데이터의 이제 평균 풍속 데이터만 추출하고 해서 사용하고 싶다 하면 CSV 파일에서 평균 풍속 데이터는 네 번째 열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하니까 인덱수는 3이 되겠죠. 0, 1, 2, 3 해서 이 평균 풍속이 나온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면 자, 오픈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헤더를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 로우의 3 그러니까 1행, 2행, 3행, 4행 그러니까 0, 1, 2, 3에서 3행만 출력해라 라고 하고 end는 컴마로 구분을 해라 라고 옵션을 줬죠. 그러니까 여기 3.4, 3.8, 2.9 요 순으로 콤마로 구분돼서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weather.csv에서 만약에 평균 풍속만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 소스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반복문을 사용해서 임포트한 데이터의 네 번째 열의 원소값 중에서 이제 최대값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속이 최대인 값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강한 바람은 9에서 14 mS 미만, 매우 강한 바람은 14 이상 이렇게 되게 됩니다. 출처는 소방 방재청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넥스트 맥스 윈드를 이렇게 0.0으로 초기화시키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지금 그 플랫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맥스 데이터를 0.0으로 초기화하고요. 저 앞에는 똑같죠. 임포트 CSV 해서 쭉 그 앞에는 똑같이 하고, 그 다음 잡고 로우 인 데이터. 그래서 이제 데이터 끝까지 있고요. 만약에 로우 데이터 3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윈드를 0으로 하고, 자, 그렇지 않으면 윈드는 플랫 로우의 3행, 그러니까 평균 풍속이 되겠죠. 그래서 평균 풍속을 실수로 변환해서 윈드에 저장하고요. 만약에 맥스 윈드보다 윈드가 작다면 윈드를 맥스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 최대 풍속이 되는지를 검사를 계속해서, 만약에 작다면 계속 집어넣어서 요 루프가 다 돌면 최대 풍속이 맥스 윈드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데, 자, 지난 10년간 울릉도의 최대 풍속은 맥스 윈드 ms입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면 지난 10년간 울릉도 최대 풍속은 14.9 ms이다. 이렇게 출력이 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앞에서 설명된 울릉도의 기상 데이터는 일일 평균 풍속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몇 월의 울릉도가 가장 바람이 강한지 알아보고 싶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요때가 제일 강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달이 0부터 시작해서 10일, 실제는 1월부터 12월이죠. 그리고 3일 때 가장 큰 풍속을 보이므로 울릉도는 4월에 가장 강한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0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3일 경우에 가장 강한 바람이 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프로그램을 해보면요. 자, 처음에 CSV를 읽었고, 자, 그래프로 출력하기 위해서 매트플롯 라이브러리 임포트 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weather.csv를 가져왔고, 자, 데이터에 CSV 리더에서 데이터 값을 전체 읽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next 함수를 이용해서 헤더를 제거했고요. 자, 그 다음에 monthly wind는 0서부터 in range 12.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12일까지 되겠죠. 그래서 0부터 10일. 그 다음에 day count. 각 달마다 측정된 일수를 이제 초기화시키는데, 이것도 0서부터 마이너스 1 하면 12일까지가 되겠죠. 자, 이제 0번에서 month는 인티저 low의 0. 그 다음에 5개부터 7개까지 가져와라. 이것은 뭐냐면 달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로우 3이 요거다. 그러면 풍속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만약에 라디콜이니까 있으면 폴라 로우 3을 이제 윈드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먼슬리 윈드는 먼스 마이너스 1 그래서 윈드 값을 풍속 데이터를 계속 추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풍속 데이터가 추가돼서 풍속 데이터가 제일 높으면 그 달에 풍속이 제일 높은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달의 일수를 계속 증가시키면서 이제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for i in range 12에서 이제 일수로 나눠서 우리가 그 달의 일수로 나눠서 월 평균을 구하는 게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0부터 10일까지 월 평균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PLT 플롯 month wind blue 그래서 파랑 색깔로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LT show는 우리는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클로즈로 닫으면 몇 월에 가장 바람이 강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판다스 데이터 구조에서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SV 모듈 외에 이제 CSV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모듈이 있는데요. 요거 좀 이제 가장 강력한 외부 라이브러리가 판다스인데요. 이제 판다스는 데이터 저장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두 가지의 그 기본 데이터 구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조는 모두 넘파이 배열을 이용해서 구현이 되는데요. 따라서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 구조는 값을 변경할 수 있고요. 자, 시리즈를 제어하고는 크기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행과 열은 이름이 부여되고요. 행의 이름은 인덱스, 열의 이름은 컬럼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덱스와 컬럼으로 부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시리즈는 자, 1차원 배열이고요. 레이블이 붙어 있는 1차원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 배열이 되겠고요. 행과 열로 되어 있는 2차원 테이블이고요. 각 열은 시리즈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시리즈가 두 개가 있다.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정리가 되어 있죠. 데이터 프레임 DF를 보면, 자, 컬럼스, 그 다음에 인덱스가 있죠. 그래서 칼럼은 열, 인덱스는 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리즈는 이렇게 1로 되어 있죠. 그래서 1, 3, 4, 뭐, not, 그 다음에 6, 8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자, import numpy as np, 자, import pandas as pd에서 시리즈는 pd 시리즈 1, 3, 4, none, 그 다음에 6, 8 하면 요 형태로 저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리즈를 출력하면 이렇게 그림으로 출력이 되죠.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은 플러스 64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그래서 np 너는 값 없음을 의미하고요. 뭐 수치 데이터가 꼭 다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수치 데이터가 없을 때 np.이라고 not a number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그 시리즈를 모아서 프레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임 시리즈는 이렇게 그 네임이 5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지 시리즈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별 시리즈는 이렇게 성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드 시리즈는 이렇게 그레이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해보면, 자, 네임 시리즈, 에이지 시리즈, 그 다음에 성별 시리즈, 그 다음에 그레이드 시리즈라고 보면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별, 그 다음에 그레이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4개의 시리즈를 만들었고 요것을 모아서 2차원 배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름, 나이, 성별, 그다음에 그레이드 이렇게 나온 것을 이렇게 해서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하나의 시리즈를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DF는 PD 데이터 프레임 해갖고 이렇게 이름은 이것이다. 그 다음에 나이는 이것이다. 성별은 이것이다. 그다음에 평점은 이것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DF의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우리가 이제 변수를 쓸 때 그 어떤 의미 있는 이름을 주죠. 그래서 이거 DF 데이터 프레임에서 DF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출력을 해보면 자,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만든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해봐라.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순서가 들어가 있고 우리가 만든 데이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 형식의 데이터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를 사용해서 이제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 있다는 예제를 우리가 해봤습니다. 자, 이제 판다스로 이제 데이터 파일을 한번 읽는 방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다스 모드를 일단 CSV 파일을 읽어들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는 작업을 간단히 할 수 있게 하는데요. read CSV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countries.csv 파일의 제1열은 이제 비어 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의 처전은 데이터가 아니라 각 행의 인덱스로 사용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비워놓은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CS 파일이 데이터 프레임이 될 수 있도록 각 행이 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 각 열은 동일한 자료형을 가진 시리즈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에러가 없이 CS 파일을 읽으면 DF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자, import pandas as df 하고 여기 여러분들한테 이제 배포한 countries.csv를 데이터 프레임 df로 읽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판다스를 PD, 얼라이어스, PD라는 얼라이어스로 만들고 그 다음에 read CSV라는 객체를 사용해서 country.csv를 그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파일을 읽어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자, unknown이라고 이제 일행 이력으로 비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country, 국가, 그 다음에 위치, 그 다음에 캐피탈, 그 다음에 population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 수도가 어디고 뭐 인구가 얼마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예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next 함수로 그 인덱스를 설명을 삭제했듯이요. 여기서도 인덱스를 삭제를 하고 이제 데이터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에 저기 인덱스 이제 컬럼이 객체를 정의해서 사용하는데요. 자, 인덱스는 행들의 레이블이고 컬럼은 열들의 레이블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첫 행을 비워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컬럼스에 이것을 없애고 그 다음에 이 인덱스를 없애는 방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mport pandas as pd하고 csv로 읽고요. 그 다음에 자, 데이터 countries.csv하고 요까지 했는데 요 뒤에 인덱스 컬럼을 제로라고 하면, 자, 첫 번째 열에 우리가 인덱스가 있었죠. 근데 그거 첫 번째 열의 인덱스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 행에 여러 행을 여러 열을 만드는 시리즈 가운데 이제 내가 원하는 시리즈를 선택해서 각 행의 인덱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컬럼 제로, 아까 나왔던 이 컬럼 제로를 인덱스로 사용하겠다 이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제 인덱스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내가 US 그러면 요 열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자, 이제 열을 기준으로 이제 데이터를 선택하는 방법을 볼 건데요. 자, 특정한 열만 선택하려면 다음과 같이 대괄호 안에 열의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대괄호 위에 population 이렇게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country.csv를 다시 읽고 그 다음에 인덱스를 첫 번째 열로 지정을 해서 df by index로 할당을 한 다음에 인덱스 지정 없이 만든 데이터 프레임 df no index로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프레임에서 population 레이블을 가진 열을 추출하기 위해서 population
그리고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지금 여기 보시면 df my index에서 나는 인덱스를 컬럼 제로로 쓰겠다 라고 해서 df my index로 있고요. df no index로 해서 지금 여기 뒤에는 인덱스가 없죠. 그래서 일반 인덱스 지정 없이 만든 데이터 프레임을 df no index에 집어넣고요. 자, 요거는 뭐냐면 이제 결과값은 같이 나오는데요. 인덱스가 이시 했을 경우에 population이라는 게 출력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덱스가 없을 때 population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인덱스가 있을 때는 이렇게 인덱스가 같이 나와서 출력이 되고 요 값은 같죠. 자, 그 다음에 인덱스가 없는 곳에는 이렇게 인덱스가 없이 이렇게 카운트만 된 상태에서 값이 출력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전체 데이터 중에서 두 계열을 선택을 해서 지금 이런 그림 여러분들 많이 봤죠? 많이 봤죠? 그래서 자 import pandas pd 해갖고 인덱스는 제로 해갖고 area 위치와 인구를 출력해라. 그래서 print df my index라고 하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그 다음에 미국의 인구, 일본, 차이나, 러시아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가시화, 시각화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선택한 열을 그래프로 이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그 숫자로만 나오면은 그 시각화가 좀 그 시각화가 좀 미비하게 되겠죠. 그래서 시각화로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차이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화, 시각화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 그 시각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트폴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시켰고요. 자, 컨트리 df는 pd read csv 여기서 인덱스 제로를 내가 인덱스로 쓰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컨트리 df 그다음 인구 플라 그다음 카인트는 바로 하고 그 다음에 컬러는 블루 그 다음에 다크 오렌지 그린 레드 마젠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인덱스와 또 값이 순서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plt show라고 하면 이렇게 그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바 차트로 나오면 되는 것이고요. 바 차트로 출력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그래프 종류를 파일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칼라 부분을 삭제를 하게 되면 이 칼라 부분 삭제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파일하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 가로를 닫으면 되겠죠. 콤마 없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그 색깔이 지정돼서 출력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파이 차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 이제 그 다른 그래프로 히스토그래프로 이제 보는 건데요. 자, 이것은 뭐냐면 자 웨더는 pd read csv 인덱스는 제로로 쓰고 그 다음에 인코딩은 CP949 요건 뭐냐면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을 그 한글 인코딩을 영문으로 읽어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인코딩 에러가 난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엔코딩은 CP949 이렇게 치면 에러가 잡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웨더는 평균 속도, 평균 풍속이라고 하고 카인드는 히스토그램, 바이너리스는 34 주면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인코딩 방법은 이렇게 CP949라고 표시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판다스에도 슬라이싱 자른다는 얘기죠. 슬라이싱으로 행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자, 데이터 프레임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행만을 가져오고자 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처음 5행만 얻을 때는 헤드를 사용할 수 있고요. 만약에 마지막 5행만을 얻으려면 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리스는 df 헤드라고 하면 0서부터 4, 5행까지 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리스트 df3 하면 맨 끝에 3개만 이렇게 출력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블이 kr인 행만을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특정한 요소 하나만, 그러니까 인구를 뒤에서부터 3개 보겠다는 것이고요. 앞에서부터 3개를 보겠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df LOC 모두 이제 캐피탈만 보겠다는 거, US의 캐피탈만 보겠다는 거고, 자, 캐피탈 LOC US 이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워싱턴 수도는 어디냐, 워싱턴이라고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이제 새로운 열을 한번 우리가 가지고 온 것에 이제 열을 한번 생성해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판다스를 이용하면 다른 열의 정보를 토대로 새로운 열을 생성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density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를 이제 면적으로 나눠주면 인구 밀도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density를 보면 인구 밀도는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산한 걸 보시면, 자, 컨드리트 DF의 인구, 그 다음에 면적으로 인구를 나눴죠. 그러면 여기 인구 밀도가 나오고요. 그 인구 밀도를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컨드리트 DF의 density 추가를 해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계산한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density 열이 새롭게 추가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계산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타율은 안타를 타수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자,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한 연산은, 자, 인구 밀도를 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열 density라고 이제 레이블로 생성했는데요. 이 열의 데이터는 기존에 존재하던 데이터 중에서 인구수를 면적으로 나누어 얻을 수 있고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각 행을 차례로 접근해서 해당 데이터 항목마다 연산을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이 어떤 열이 다른 열들의 값에 의해서 결정될 때에는 이 계산을 행별로 반복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한 열을 통째로 접근해서 한 번에 계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코드가 간결할 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루프를 계속 사용했는데요. 포문을 사용하지 않고도 통째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판다스의 기능의 데이터 분석 기능을 보겠습니다. 자, 외부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해서 필요한 행과 열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 프레임이 저장된 데이터를 이제 간단히 분석하려면 디스크리브 함수를 호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print whether discrete 그러면 이제 평균 기온에 대해서 뭐 count, mean, std, mean, 뭐 퍼센트 이렇게 쭉 출력이 됩니다. 뭐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등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
평균 기온, 뭐 최대 풍속, 평균 풍속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에 따라서 이렇게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판다스의 표준 표차랑 넘파이의 표준 표차가 차이가 나는 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그 판다스의 표준 편차는 디폴트로 베셀 보정 이런 걸 사용하고요. 이것은 표준 편차를 구할 때보다 표본 크기 n 대신에 n-1을 적용하는 것으로 모분산 추정에서 편향을 보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약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본 디스크리브 함수는 데이터 프레임의 데이터의 특성을 전체적으로 이제 요약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분석 내용은 이제 각각 우리가 이제 떼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아래 코드를 보면요. 여기서 weather.count 해서 그 weather.count를 보면 그 3개의 열을 가지고 있고요. 각각의 열에 담긴 데이터가 3653개, 평균 기온이, 평균 풍속이 3649개, 평균 풍속이 3647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카운터로 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웨더의 최대 풍속 이게 몇 개가 들어가 있냐라고 보면 이렇게 최대 풍속만 출력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 풍속과 평균 풍속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최대 풍속, 평균 풍속의 민 값도 적용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민이라고 쓰는 거랑 이렇게 쓰는 것은 같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울릉도의 바람 세기를 이제 분석하는 건데요. 자, 앞서 사용했던 울릉도의 기상 데이터에 기록된 매일 일간 그 평균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몇 월의 바람이 가장 강한지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판다스로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결과는 앞에 것과 동일하게 이제 3월이 제일 강한 것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앞에 것을 똑같이 이제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 코드가 짧아진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웨더는 pdread csv 똑같이 읽었고요. 여기 엔코딩 해줬고요. 그 다음에 months 달별로 구분된 12개 데이터 프레임 나타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 달의 평균 풍속을 담은 거. 그 다음에 웨더의 months는 자, 데이트 타임 인덱스 웨더 일시. 그래서 해당 행의 데이터가 측정된 달을 기록할 열을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12로 이제 나누고요. 그 다음에 각 달별로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개별 데이터로 이렇게 분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면 아까의 화면이 출력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CSV 모듈을 사용하는 것보다 간결하고 강력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요 경우에는 CSV 모델을 쓴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류 에러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특정한 값에 기반해서 묶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걸 이제 그룹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그 데이터를 묶을 때 이제 효율적으로 묶을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룹바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그룹바이 함수에 넘길 이제 인자로는 우리가 이제 그룹을 묶을 때 이제 사용할 열의 레이블, 예를 들어 평균 뭐 기온 혹은 평균 풍속입니다. 그래서 해당 데이터가 동일하면 하나의 그룹으로 묶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민을 적용을 하면 해당 그 그룹 데이터들이 가진 값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일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민 하면 각 데이터의 평균 풍속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ith tail 그럼 뒤에서부터 5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5개의 평균 풍속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 데이터를 이제 그룹별로 모두 더해서 값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sum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whether group by month 해가지고 month 데이터, 그러니까 달 데이터의 그 sum 값, 합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을 이제 그룹 바이 함수를 활용을 해서 이제 몇 월에 가장 그 강한 바람이 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풍속 데이터를 바탕으로 몇 월의 바람이 가장 강한지를 판다스가 제공하는 그룹 바이 함수로 이제 만들어 보자는 건데요. 한번 앞에서 만들어 봤던 거와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임포트 시키는 건 같고요. 자, 웨더는 피드리드 여기 그 오픈한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PD 데이트 타임 인덱스 웨더 일시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민스는 웨더 그룹 바이 먼스비의 민 하고 여기 평균이 들어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스 평균 분석 PLT 요거를 바로 표현해봐라 라고 하고 PLT 쇼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앞서 본 것보다 간다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판다스의 어떤 툴의 강력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더 프레임에서 최대 풍속 레이블로 되어 있는 값이 10을 넘는지 확인해서 참과 거짓을 얻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웨더 최대 풍속이 10보다 크거나 같으냐 이상이냐 라고 하면 이렇게 false라고 나왔죠. 자, 이제 필터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뭐 10이 넘는 거 아니면 5 이하인 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필터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10이 넘는 것만 갖고 오고 싶다 그럼 이렇게 가져왔다 라고 하면 이걸 필터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웨더가 10보다 큰 거를 출력을 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래서 참값만 없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빠진 값을 찾고 혹시 데이터 빠진 값을 찾고 그러니까 not a number가 있을 때 빠진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결손 없이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요거 함수는 is not a입니다. 그래서 평균 풍속이 측정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값으로 대처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평균 풍속점 isna라고 하면 is not all isna라고 하면 데이터 프레임의 일부를 가져오고 평균 풍속이 측정되지 않는 날만 추출해 보고 싶다면 이 코드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평균 풍속이 기록되지 않은 날을 출력을 하면 자, 평균 풍속이 이렇게 측정되지 않은 날을 미싱 데이터에 넣고 출력해 보면 미싱 데이터를 출력해 보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축이 0이면 여기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DROPNA 여기서 자, 행을 삭제하고 축이 1이면 결선 데이터가 포함된 열을 삭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how인데 how 값이 만약에 n이면
결손 데이터가 하나라도 포함되면 제거 대상이 되고, 만약에 얼이면 행인자에 따라서 행 혹은 열 전체가 결손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스는 false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인플레이스가 true이면 원본 데이터에서 결손 데이터를 삭제하고, false인 경우에는 원본을 그대로 두고 고쳐진 데이터 프레임을 변환합니다. 그래서 whether dr open, access 0, how는 any, inplace는 true. 그래서 whether에 2012년 2월 11일 key error from er 해서 2012년 2월엔 key error라고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빠진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메워보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fill NA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자, 읽는 방법 똑같죠. 그 다음에 whether의 fill NA, inplace가 true인 경우, 그러니까 inplace, 그러니까 true인 경우에서 원본 데이터에서 결손 값을 0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print whether.loc 라고 하면 에러가 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최대폭 값이 없는 것은 0으로 대치돼서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플레이스 매개 변수는 이제 데이터 조작하는데 다양한 함수를 제공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잘못된 데이터를 고치거나 아니면 빠진 데이터를 거기에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넣을 수가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 원본 프레임이, 자, 임포트인자 false임을 모르고 이제 원본 데이터 프레임이 변경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난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자, 평균 속도 및 인플레이스 true, 그래서 print whether LOC 2012년 2월 11일이라고 하면, 자, 요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값을 넣을 때 무조건 0으로 넣는 것이 아니고 2월, 11월, 그러니까 앞뒤에 계절이 비슷한 데를 평균 풍속을 전체 데이터에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평균 데이터로 이렇게 치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ill NA는 잘못된 데이터를 고칠 수 있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외대 최대 풍속 fill NA 외대 최대 풍속 min, 요거는 이제 평균이져서 인플레이션 true라고 두고 이렇게 하면 측정이 누락된 2월 11일의 풍속을, 여기 2월 11일에 풍속을 최대 풍속 데이터 평균으로 채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whether 평균 풍속 fill NA, 그 다음에 whether 평균 풍속을 하면 위에 거는 최대 풍속, 밑에 거는 평균 풍속으로 이제 인플레이스, 누락된 데이터를 채운 것이죠. 그래서 위에 것은 이렇게 최대 풍속으로 최대 풍속의 평균으로 치환이 됐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래에 있는 평균 풍속은 평균 분석 데이터의 평균으로 치환된 것을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